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월요일 정오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터널과 교량의 러시아워 시간대 통행료가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25% 인상될 전망입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터널과 교량의 러시아워 시간대의 통행료가 올 연말부터 25% 인상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7일 발표한 통행료 인상안 계획에 따르면 올 연말부터 조지 워싱턴 브릿지와 홀랜드 터널, 링컨 터널 등 항만청이 관리하는 교량과 터널의 요금이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현행 $8에서 $10로 오르게 됩니다. 이번 통행료 인상안은 이지패스와 현금 통행료 모두에 적용됩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는 이번 요금 인상안이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he crossing from New Jersey to New York is already being very high. The cost even for $8. If they want to increase to 10, that's more than enough, and I don't think most people can afford with that increase. 조지 워싱턴 브릿지 톨이 8불에서 10불로 오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8불도 적지 않은 돈인데 아마 2불이 더 오르게 되면 뉴저지에서 뉴욕을 매일 댕기는 많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큰 경제적인 영향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맨해튼과 뉴저지 지역을 허드슨강 지하로 연결하는 패스트레인 요금도 함께 올릴 예정이어서 대중교통비 인상 가능성이 높아져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만청이 규정하고 있는 러시아워 시간대는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 그리고 오후 4시부터 7시, 주말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가 올해 말로 다가온 가운데 반 총장이 지난 6일 재선 도전을 공식 발표하면서 유엔 내부와 오바마 대통령 등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로부터 재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자연스러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올해 말로 5년간의 제1기 임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지난 6일과 7일에 걸쳐 유엔의 여타 지역 그룹인 아프리카 동구, 중남미 서구 그룹과 연이어 회동을 갖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제2기 임기 시 중점 추진 과제와 비전 등에 대한 의사를 밝힘으로써 재선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어떤 그런 도덕적 또 철학적 그런 어떤 자신감을 바탕으로 2기에도 당면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5개 지역그룹과의 회동 시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사무총장 재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모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재선이 확실시된다는 것이 유엔 내의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반기문 사무총장은 유엔이 식량에너지 및 경제금융위기, 빈곤,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을 때 총장직을 수임해 타고난 리더십과 함께 그동안의 업적, 인품 등으로 이번 재선 가능성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Well, as a Korean American, it's a very proud moment to have a lot of Korean representatives in these public spaces, and I really do wish him the best of luck, and hopefully he'll make all Korean Americans look good.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총회를 통해 투표 없이 안전보장이사회의 박수로 당선이 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재미한인의사협회가 9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각계 인사 및 한인사회 지도자들을 초청해 한인의료사회 글로벌 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미한인의사협회 카마가 9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한인의료사회 글로벌 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Well, tonight, as we are joined by physicians and leading member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ere, we will hear about the global networking for Korean physicians and how we can support the health programs in poor countries and communities throughout the world. 이번 지역 포럼에서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을 비롯해 댄버튼 공화당 하원 의원, 박인국 유엔 대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의료복지 혜택과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코리안 아메리칸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 하시고 계시는데 그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또 댄버튼 의원 지금 공화당에 아주 중요한 역할 하시고 계시고 코리아 커커스 공동의장이신데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기왕에 그동안 한국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고 특히 한미 FTA 조속히 미국에서 비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uilt together a deep friendship through battles and treaties, commerce and trade. When I think about this partnership, I always remember the story of my dear friend, my Korean-American friend Johnny Yoon, and I know many of you know who Johnny is. 한편 재미한인의사협회는 8일 한국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한의사협회와 한국보건사업진흥원, 국제의료협회 및 경기도 의사협회와 함께 2011년 재미의사협회 서울국제의료 컨벤션을 개최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미 연방 하원의 마이크 켈리 의원은 12일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더 지연하는 것은 경제적인 자유의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의원은 이날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으로서는 한국과의 무역관계 증진으로 잃을 것은 없고 얻을 것만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최근 미국 경제의 불안한 회복 과정에서 그나마 수출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한미 FTA 발효는 지속적인 경제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뉴욕에서 첫 선을 보인 북한 태권도가 관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11일 보스턴 인근의 로웰에서 미국 동부지역 시범 공연을 시작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은 12일 뉴욕 플러싱의 퀸스 칼리지 모리스 피츠제럴드 체육관에서 관중석을 가득 메운 미국과 교민들 앞에서 두 번째 공연을 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800여 명의 관중이 입장했다고 밝혔고 좌석에 앉지 못한 관중들은 체육관 바닥에서 공연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2007년 10월 미국 서부 지역에서 공연을 했던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뉴욕에서 시범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시범단은 북한 국기인 인공기와 미국 국기인 성조기가 나란히 걸린 체육관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공연에서 기본 동작과 송판, 벽돌 격파, 대련, 호신술 등의 시범을 펼쳤습니다. 전 세계가 사이버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지난 11일 전산망의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은 총재였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의 그 체포 소식에 버금가는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기업과 각국 정부 당국자들을 상대로 한 해킹 소식이 최근 잇따라 전해졌지만 해커들의 역량이 각국 정부의 경제 관련 기밀이 모이는 국제기구의 보안망까지 뚫을 정도일 줄은 예상한 이들이 많지 않았던 탓입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1일 한국과 미국 정부 관리 등의 Gmail 계정을 대상으로 한 해킹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기업들의 경우 지난해 12월 맥도날드, 올 4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지난달 거대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과 혼다 캐나다 등이 잇따라 사이버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봤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0일 포르말린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합성수지와 합성고무의 원료인 스티렌 및 스티로폼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립독성학 프로그램은 이날 연방정부의 공식 발암물질 리포트에 이들 3가지 물질 등 모두 9가지 물질을 등재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포르말린은 나무 부스러기 등을 압축해 만든 건축용 합판인 파티클 보드와 영안실, 미용실 등에서 많이 발견되며 스틸렌은 보트와 욕조 제조에 많이 사용되는 등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물질들입니다. 연방정부 소속 과학자들은 소비자들이 포르말린과 스틸렌을 직접 접촉하는 경우는 간헐적인 반면 제조 공장에서는 자주 대량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래도 소비자들은 가급적 이들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보건당국은 10일 유럽을 강타한 변종 대장균 질환의 주범으로 다시 새싹 채소를 지목했습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에 해당하는 독일 로버트 코프 연구소의 라인하르트 부르고 소장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병에 걸린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식당에서 새싹이 들어간 메뉴를 선택한 사람들은 혈변을 비롯한 장출혈성 대장균 질환의 특징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9배나 높게 나타났다면서 새싹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오이, 토마토, 양배추 등에 대해 내렸던 경보는 해제됐습니다. 이 질환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독일 30명, 스웨덴 1명 등 30명으로 집계됐으며 감염자는 독일 2,988명을 포함해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독일 외에 유럽 12개국에서도 97명, 미국에서는 3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011 회계연도에 미화 46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무기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회계연도 무기 판매액의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미국의 군사장비 판매는 2000년대 초에는 약 100억 달러에 그쳤으나 2005년 이후 3배로 뛰어 약 30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현재 나토군 주도 리비아 공습에 참여하는 국가들도 군사작전으로 소진되는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 미국 측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무기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신속하게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주문을 받기 전에 미리 각국이 필요로 하는 종류를 파악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6월 13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76도, 섭씨 영상 24도, 밤 최저기온 60도, 섭씨 영상 16도입니다. 오늘 하루 대체로 많은 구름과 함께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며 오후가 되면 곳곳에 한두 차례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몇 차례의 소나기를 동반한 대체로 쌀쌀한 한 주가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미디어 코리아 그룹에서 동포사회 화합과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올해에도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경로대잔치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미디어 코리아 그룹 경로대잔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공연으로 성대한 경로대잔치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뉴욕에서는 6월 14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뉴저지에서는 6월 15일 팰리세이드 파크 파인 플라자에서 각각 오전 11시부터 다채로운 경로잔치 행사가 열려 어르신들께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미동부 불교사원연합회에서 6월 15일까지 제3회 미동부 학생 한국불교 문화체험단을 모집합니다. 이번 체험단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한국 불교의 뿌리를 체험함으로써 불자로서의 기본을 심어주고 한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배움으로써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한국인의 피부에 맞춘 클리어 레이저 스킨 클리닉이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확장 오픈하면서 오는 6월 11일 토요일에 오프닝 행사를 엽니다. 레이저 시술 상품권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201-944-0808로 하시면 됩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 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불입니다. 예사무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수채화반, 아크릴반, 사군자반 등 다양한 클래스와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838-7883으로 하시면 됩니다. 2011 생명을 위한 릴레이가 오는 18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베이사이드 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위한 릴레이란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과 암 환자들이 하나가 돼 참여하는 행사로 암 예방에 대한 교육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미국 암협회의 암 연구, 검진 사업 및 암 환자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기금 모금 행사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신부님 내게도 행복이 올까요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행복을 만날 수 있을까요?
행복을 전하는 신부 안젤름 그윈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내면의 길과 10가지 원칙을 소개합니다. 행복은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행복은 받아들임의 방식입니다. 행복한 삶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외부와의 관계나 수입, 건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의 오늘 첫 소식은 뉴저지주 프린스턴 지역 한인들의 커뮤니티 센터 건립이 첫 결실을 맺었다는 그런 뉴스인데요. 프린스턴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건립 추진위원회가 지난 10일 프린스턴 인근에 있는 그 웨스트 윈저가 있죠. 거기에 6.4에이커 부지를 $58만 매입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클로징은 8월에 있겠다고 하는데요. 이 부지는 루트 1에서 약 반마일 가량 떨어진 곳으로 메도로드 선상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 추진위원회가 오래전부터 활동을 해왔죠. 2007년부터 커뮤니티 센터 건립 운동을 벌여서 그동안 약 $100만, 약정액도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100만 모금을 했고 또 앞으로도 또 $100만 더 추가로 모금해서 오는 2015년 이 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변에는 공원과 또 축구장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뉴욕시의 세탁업계 단속이 강화되면서 보일러 검사 규정이 안 지키면은 벌금 폭탄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뉴욕 한인 드라이클리너스 협회가 12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뉴욕시 빌딩국과 또 환경국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그 강화된 보일러 검사 규정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요. 과거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들의 경우에 빌딩국에서 검사를 따로 했지만 이제는 모든 업소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해당 보험회사에서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빌딩국에 보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환경국에서는 매년 3월 1일까지 세탁소들이 제출해야 되는 그 화학품 보고서 작성 요령을 이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퍼크와 얼룩 제거 화학품들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이 시원한 사진 한 장과 함께 사진가로 변신한 심장내과 전문의 이원규 장로의 스토리가 적혀 있군요. 이 뉴저지 장로교회 장로인 이원규 장로는 어제 열린 그 오클랜드 예배당 오픈하우스에서 본인이 찍은 40여 점의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뉴욕과 한국 그리고 영국, 이태리 등 세계 곳곳의 명소와 풍경이 선보였고 수십 년 동안 찍은 그 사진들 가운데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판매 수익금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는 그 잉글루드 크립스의 시의원으로 출마했던 그 조민자 후보가 있었죠. 공화당 후보였는데요. 지난 주말에 갑자기 이 건강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그 본선거에 나아갈 수 없게 됐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조민자 후보는 공화당과 자신을 지지해준 한인 커뮤니티에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건강상의 이유라면 어떻게 말릴 수도 없겠죠.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도 그 일면에 아주 시원한 사진을 실었군요.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뉴욕 공연 내용인데요. 지난 주말에는 보스턴에서 시범을 보였는데 12일 퀸스 칼리지의 피츠제럴드 체육관에서 약 800여 명의 관중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 태권도 공중 격파 시범을 선보이고 있는 그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오늘 뉴스에서도 자세하게 전해지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는 그 외국인 학생들에게 I-2원이라는 그 입학 허가서를 발급하는 그 영어 학원이나 또
어학원이나 또는 학원에 대한 자격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발표를 했는데요. 연방 영어 훈련 프로그램 인증법이 발효되면서 외국인 학생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 가입된 미 전국의 어학원들은 연방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또는 전국 학력 인증 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만 F비자, 학생비자 신분의 외국인 학생을 입학시킬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어학원들은 오는 12월 14일까지 연방교육부가 승인한 지역이나 또는 인증기관에 인가 신청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되고 만약 2013년 12월 중순까지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I-20 발급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소식은 위생국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가 또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한인업소들을 대상으로 그 위생국 직원을 사칭한 사기 행각이 또다시 등장했다고 합니다. 위생국의 인스펙터로 가장을 하고 업소로 들어와서 위반 사항을 지적한 뒤에 돈을 주면 티켓 발부를 하지 않겠다는 수법의 그런 사기라고 하는데요. 2, 3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 최근에 다시 또 재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그와 같은 위생국 인스펙터들이 들어올 때 그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과 명함 등을 꼭 확인하라. 또 보건국에 확인 전화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뉴저지 리치필드의 한국어 정규 과목이 채택된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정식으로 채택했다는 뉴스인데요. 지난 9일 열린 리치필드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리치필드 학군과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추진위원회가 내일 오후 5시에 리치필드 학군 사무실에서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6월 13일 월요일 정오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